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두뇌가 좋아하는 이제 최고의 공부법, 과학적으로 밝혀진 최고의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분산 연습이라는 겁니다. 네, 분산 학습 또는 분산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말 그대로 분산한다라는 거는 나눈다라는 거겠죠. 나눠서 연습을 하고 나눠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연달아 교과서를 읽는 재학습이나 한 과목이나 하나의 주제만 공부하는 집중학습, 그런 공부법이 절대 피해야 할 공부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방식이 당연히 두뇌가 좋아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방식이 바로 시간의 간격을 둔 분산 학습 또는 분산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 연습 또는 분산 학습은 말 그대로 하나의 과목이나 주제를 공부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망각이 일어날 만한 시차를 두는 거예요. 시차를 둔 공부법. 하나만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지 말고 시차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연달아 있는 재학습이나 벼락치기와 같은 집중학습과 아주 철저하게 대비되는 공부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분산학습에 대한 그 연구는 에빙하우스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전파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에빙하우스의 만각구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에빙하우스는 사람 이름인데요.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입니다. 그 에빙하우스는 1885년에 유명한 한 실험을 했었어요. 그 에빙하우스의 기억 실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에빙하우스는 뭘 발견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많은 정보를 한 번만 딱 배우면 쉽게 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실험을 했냐? 피실험자들에게 의미가 없는 철자를 암기하게 했어요. 그리고 망각하는 시간을 측정한 거죠. 근데 그 결과 어떤 것을 이제 암기한 다음에 20분이 지나면 58%, 1시간이 지나면 44%, 하루가 지나면 33%, 거의 하루만 지나도 거의 70%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 한 달이 지나면 21%의 기억만 남는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실험만 보더라도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빙하우스의 연구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을 믿으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에빙하우스의 이제 망각곡선만 보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게 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반복이 중요하다면 계속 공부한 내용을 쳐다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이제 아시려면 그냥 계속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눈으로만 계속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눈으로만 본다고 진짜 그게 공부가 아닌 거예요. 네. 우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아시려면 두뇌가 이제 학습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학습의 프로세스이자 기억의 프로세스인데요. 학습과 기억의 프로세스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부호와 두 번째 통합 또는 저장, 세 번째 인출. 이 세 개의 과정이 이제 학습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부호화는 이제 인코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호화는 뇌에서 어떤 단기 기억을 의미 있는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과정. 그게 부호화예요. 그리고 통합이라는 과정 또는 이게 저장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 통합이라는 과정은 장기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과 연결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인출은 이제 통합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시험이나 행동 등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호와 통합, 인출 이 세 가지가 학습이 일어나는 두뇌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시간의 간격을 둔 공부가 필요한 거는 시차를 두는 이 학습이 이전에 알고 있는 지식을 떠올릴 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부호와 통합, 인출의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냥 눈으로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많이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약간은 텀을 두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창의적인 사고는 좀 묵혀놓은 다음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다.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학습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거예요. 즉 부호와 통합, 인출, 특히 통합과 이 부호의 과정은 1시간 이상, 몇 시간 이 정도의 간격을 두고 더 머릿속에 연결 작업들이 더 잘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호와 통합, 인출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두뇌가 좋아하는 공부법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둬야 공부를 해야 잘 될 것인가? 정해진 건 없어요. 대신 최소 하루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장기 기억의 유지를 극대화시키는 거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요. 시간 간격을 얼마나 두는 건지 좋은가는 이제 시험을 보는 시점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이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시험을 보는 게 예를 들어 1년 뒤냐, 한 달 뒤냐, 일주일 뒤냐, 이거에 따라서 이 복습의 간격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간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년짜리의 시험을 공부를 한다.
그럼 매달 1회 정도의 복습 시간을 꼭 두셔야 돼요. 열심히 뭐 진도만 나가지 말고.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뒤에 시험 볼 거다. 그럼 매주 한 번은 복습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하루 정도는 복습의 시간을 두는 게 아주 효율적인 여러분들의 기억을 도와주는 그런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매일 1회 정도는 집에 와가지고 자기 전에 이렇게 복습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는 잘 때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때도 이 기억들이 장기 기억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주기적인 복습 시간을 갖는 것도 공부다. 그냥 1장, 2장, 3장, 4장, 30장 끝나고 나는 공부 다 했어. 이런 게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주일 7일이라고 했을 때는 1장부터 6장까지 단어를 공부한 다음에는 뭐 하루는 1장부터 6장까지 복습하는 시간. 이렇게 시간표를 쳐야 되는데 우리는 진도 나가는 데만 급급하다는 거지. 그게 기분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의 간격을 의도적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이제 복습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공부할지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이제 언제 어떻게 나눠서 공부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되게 전략적으로 잘 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공부든 독서든 여러분들 운동이든 악기든 다 똑같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공부법은 단순히 시험 보는 공부법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다 똑같은 이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뇌가 좋아하는 최고의 공부법 첫 번째로 이제 분산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